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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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시죠? 전화 좀 달라고 요청 좀 드렸었는데요. 네. 연락을 안 주셔서요.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네. 네, 어제 근데 어떤 게 빨리 진행되신다는 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입금조차 안 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막연하게 기다려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일부씩이라도 좀 죄송합니다. 상환 처리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올 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의뢰인들을 모시고 회생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까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많은 우리 의뢰인들을 회생을 도와줬지만 사실은 제가 회생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전에 듣는 걸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이게 주고받는 게 좀 매끄럽다, 이분은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나한테 전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꼬셔 이 유튜브를 좀 찍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 혜진 씨가 그 꼬심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추심이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추심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혜진 씨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혜진이야 이름도 가짜고요. 네, 성도 물어보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되게 단순한 질문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혜진 씨가 지금 신용카드가 6천이 되고 전세 대출이 한 6,600 정도가 되고 7천 정도가 되고 한단 말이죠. 네.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빚이 왜 생겼나요? 뭐 전세 대출이야 뭐 전세 때문에 얻은 건데 신용카드는 뭔데 6천이나 이렇게 안 갚고 이렇게 계세요? 이게 카드가 6천이라기보다 그 신용 대출이 총 합쳐서 6천인데 소액으로 여러 건의 대출이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인 영업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기본급이 전혀 없는 영업이거든요. 영업직을 한 지가 2015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월 소득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액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또 갚아 나가야 되는데 수입은 또 없고, 그러니까 대출이 또 가능하다고 하는 데서 또 추가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서 지금 현재 6천 정도가 된 거예요.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처음. 2015, 16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1금융에서 받았어요? 아니요, 그때도 1금융에서는 못 받고 왜? 2금융권에서 받았었어요. 보험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번 카드를 연체했던 적이 있었어요. 소득이 생각한 것처럼 월급이 안 들어와가지고. 기본급이 아예 없어요, 보험은? 아예 없어요. 10원도 기본급이 없어요? 없어요. 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파이팅을 가지고 이달 영업을 해서 다음 달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달이. 그래서 그런 달이 생겨버린 거죠, 어느 날. 근데 어쨌든 연체 기록이 있다 보니까 정작 큰 돈이 조금 생활비 전체가 필요한 시기가 생겼을 때는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영업비용으로 쓰고 뭐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해가지고 어쨌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6천만 원 정도의 빚이 쌓인 거죠. 또 6년, 7년의 기간을 보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빚은 또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중에 제 계좌 내역 이런 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크게 사치를 하거나 비싼 걸 사서 즐기거나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생계 비용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나요? 회생이라는 걸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이 닿은 거잖아요. 네.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15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그 외갓집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회생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망했을 때 회생하지 뭐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때? 아니요, 전혀요. 그런 생각 없었어? 네, 그런 생각을 안 했었던 게 뭐냐면 아직 저는 이제 젊은 나이고 회생을 하고 나면 신용이 완전히 바닥을 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의 허덕이는 그 빚에서 구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제 신용이 갑자기 되살아나서 좋아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최대한 그냥 갚아 나가면서
또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좀 잘 해결해 나가고 싶은 게 최우선이었죠. 내가 대상자가 될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그렇죠. 사실은 2015년부터 계속 그 대상자로 있었던 거야, 솔직히. 그전 빚을 못 갚고 계속 내 재산은 뭐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빚만 뱅글뱅글 돌려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어렵게 된 거는 언제예요? 그 요즘에 뭐 카카오, 뭐 토스 뭐 이런 어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본인 인증 한 번만 하면 전 가능한 대출자들이 쫙 다 나오고 가능한 한도가 1차적으로 다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쉽게 해서 대출을 받았었죠. 근데 그 대출이 상환하는 방식이 6개월 정도 이제 이자만 상환을 하다가 7회차부터 이제 이자랑 원금을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7회차쯤 됐을 때 그 시기에 제 상황이 조금 괜찮아질 걸 예상을 하고 그 대출을 받아서 변제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험으로는 더 이상 계속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회생을 제 일로 끌어들였죠. 이자만 계속 내다가 원금 기일이 딱 돌아오니까 이걸 내가 못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내야 되는 게 250에서 300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 버는 돈이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계속 또 돌려받고 하다 보면 그죠? 계속 뭐 이자만 불어나고. 회생의 고수를 선택한 이유. 많은 회생을 다룬 변호사들이 있는데 왜 저한테 사건을 맡기셨어요? 회생을 신청을 많이 먹고 네이버에 쳐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아니면 뭐 무슨 저기 지식인에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로 넘어온 거야. 네. 그죠? 그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게 되기까지 그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처음에는 일단 전 네이버에서 정보를 긁어 모았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요즘에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개인회생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 연동된 인스타그램에 회생 관련된 광고가 엄청 많이 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광고들이 조금씩 계속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전화번호 연락처만 남기면 상담 신청이 되는 거예요. 엄청 그쵸, 간단하게. 그쵸. 그때는 바로 당장 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안 하긴 했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빚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유튜브에다 이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변호사님 영상을 봤었던 건 아니고 다른 분 영상을 봤었는데 그냥 정보 습득만 하다가 타고 가서 변호사님 영상을 보게 어떤 알고리즘에 이끌려가지고. 네. 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이 내용들은 있는데 그렇죠. 네. 변호사님 영상을 딱 보는데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 아니 딴 사람은 믿음이 안 가? 아니 그 내용은 비슷할지는 몰라도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제 귀에 꽂히는 사람이 그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있겠지. 네. 쉽게 얘기해주고 네네. 뭔가 이 구어체로 얘기해주고. 네, 만나서 상담을 하면 뭔가 되게 서먹서먹하고 분위기가 무거울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뭔가 변호사님이랑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하면 뭔가 안 그래도 제 상황도 암울한데 변호사님이랑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조금 밝게 활기차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네, 홈페이지로 가서 남기게 됐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홈페이지에 남기면 제가 보통 그거를 보고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사실은 의뢰인들이 어떤 영상에 제일 관심을 가질까라는 거를 연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 의뢰인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추심이거든, 추심. 네. 어차피 내가 뒤에서 모든 걸 다 봐줄 테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연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달라.